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비 주식학원 주 중반 수요일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수익 핸들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무서웠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 쏠림으로 올라가던 시장이 오늘은 그 수급으로 무너졌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경우 장중 6% 가까이 밀리며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이 당분간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장일지라도 시장과 멀어지지 않도록 수익과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아름답게, 매도는 설레게 하는 방법 1타 수익 핸들 미남쌤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네, 1타 수익 핸들 오늘도 미남쌤과 함께합니다. 미남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함께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하루 만에 시장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벌써 시장 얘기부터 갑니까? 아, 네. 네. 시청자분들, 네, 제가 이제 네. 오프닝 멘트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우리 앵커님께서 시장이 네, 이제 너무 급하다 보니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급하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뭐 급할 거 없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먼저 이제 오프닝 멘트부터 듣고 가시죠. 네. 이왕 준비했으니까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아세요? 어, 우리 수연 앵커님, 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네. 누군지 아십니까? 뭘로 시작하죠? 맨 뉴 네, 모르겠네요. 뉴턴. 네. 이런 거 저한테 복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수연 앵커님 고등학교 때 네. 수업 시간이 졸은 것 저 같습니다. 문과였습니다. 아, 문과?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저도 문과였는데 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뉴턴이 네. 주식을 했어요. 네, 주식을 했는데 과연 수익을 봤을까요? 손실을 봤을까요?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렇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요? 수익, 네, 수익. 손실을 봤습니다. 네. 왜죠? 뉴턴, 이 천재 과학자의 뉴턴이 손실을 봤는데 네. 심지어 전 재산의 90%를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뉴턴이 네.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모든 이 천체를 계산할 수 있지만 네.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네. 그러면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재 과학자, 뭔가 천재이니까 만유인력의 법칙까지 발견한 사람인데 그쵸. 이렇게 주식은 좀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뉴턴도 전 재산의 90%를 주식시장에 내놓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아무리 천재 소리를 모두에게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주식시장은 절대 똑똑한 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주식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좀 배워야 되겠죠. 뭔가 배움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잘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처음부터 주식을 잘하지는 못해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주민아 같은 경우도 뭐 울음소리를 응애응애가 아니라 뭐 주식 하면서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네. 뭐 돌잔치 때 뭐 마우스부터 이렇게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주식을 뭔가 잘하고 싶다. 뭔가 이 주식에서 내가 좋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내고 싶고 뭔가 이런 수익의 그런 기쁨들을 계속 만끽하고 싶다.
그럼 그만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배우는 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죽어라 배운다 한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잘못된 방향인데. 그럼 우리는 처음에 배울 때부터 정말 제대로 주식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은 우리가 그런 수익에 대한 기쁨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주식은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미남이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배우고 있어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고 있고 이 강의가 뭐 우리 방송에서 계속 만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다른 전문가님들도 나오셔야 되니까 아마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쉬워요. 네, 2달 정도. 네, 벌써 아쉬워요. 근데 이제 2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거를 뭐 처음부터 이제 시간이 너무 쪽박하니까 제가 뭐 처음부터 매수하는 방법 막 이런 거 알려주면은 뭐 어려워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아니죠. 우리는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들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저 주식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건 지난주에 배웠죠. 네. 주식의 원리가 무엇인지 차트는 무엇인지 그쵸. 차트에서는 이제 무엇을 좀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웠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이제 어제는 네. 매수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먼저는 매수를 배우기 전에 네.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부터 네. 그거를 배웠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음.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 네. 두 번째 2탄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방송 시간이 저에게 그렇게 많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한 50분 정도 이제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 50분 동안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담아서 방송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50분만큼은 집중하셔서 함께 달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저 혼자 잘한다고,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방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만큼 열심히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뭐 이제 상호작용이 되면서 좋은 방송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함께 좋은 방송 만들어 가봅시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을 배울 때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하나하나씩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 그런 의미로 기초 강의부터 또 어제는 매수를 잘하는 법 강의 수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또 기대가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네. 오늘 시장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쌤. 오늘 시장 어땠어요? 오늘 이제 시장을 보시면서 아마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특히나 이제 많은 걱정을 하는 포인트가 뭔가요? 결국에는 네. 지금 지수가 고점인데 네. 2차 전지가 변동성이 커졌네.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고가의 최고가 최저가를 그 폭을 봤을 때 네. 7%의 변동성이 나왔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7%의 변동성이 나타난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없어요. 수연 앵커님은? 항상 코스닥은 거의 상승세만 이어지고 있었죠.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네. 애초에 7%의 변동성이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 처음인 거예요. 거의 2, 3년 만에 코로나 때는 네. 코스닥이 뭐 한 13%씩 밀렸죠. 하루에도 하루에 변동성이. 네, 이제 그때는 그럼 뭐 서킷 팬데믹 같은 네? 팬데믹 이슈로 그렇죠. 팬데믹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게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졌다.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내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들 오늘 걱정하신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종목, 이런 고민들. 오히려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를 조금 눌려보면 매수할까? 2차전지 조금 눌리면 매수해볼까? 맞아요.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은 불과 하루 만에 우리는 심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손절해야 되나? 이제는 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저는 이 부분이 좀 그 수급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2차전지를 너무나도 매수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조금씩 손절을 치면서 2차전지를 매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피에서만 거의 조 단위 1조 이상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1조씩 매수를 했어요. 엄청난 매수세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을 손절치고 결국에는 이제 현금이 무한정이 아니니까 다른 종목들 손절치고 에코프로 사고 뭐 2차전지 종목들 사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종목들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도 없는데 그런 매도를 부르게 된다. 투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네. 그러면은 반대 매매, 신용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투매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거래량 없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2차전지가 오늘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핵심 포인트는 1시부터 2시까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30% 정도의 고가 기준으로 네. 고가와 최저가 기준으로 30% 정도의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네.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분봉을 봐보세요. 오히려 다른 2차전지 종목들만 변동성이 컸지 다른 종목들은 그냥 미미건조했습니다. 오히려 반등한 종목들도 있었어요. 자, 포인트는 2차전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내 종목은 반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하락이 나왔잖아요. 매를 좀 먼저 맞았잖아요.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들은 더 싸진 상태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싸졌다? 그러면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2차전지의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 변동성이 나오니까 내 종목들 손절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더 싸졌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내 종목을 손절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인 건지 과연 그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뭔가 그 좋은 종목들에 대한 이제 기준이 무엇인지 좋은 종목들은 어느 자리에서 얼마나 싸게 매수를 해야만 우리가 잘 매수를 하는 거지. 그런 매매에 대한 이제 기준들이나 좋은 종목들을 선별하는 기준들을 배워야 되는 거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내 종목 팔까 말까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고민들 다 우선은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좀 시황, 종목들에 대한 그런 걱정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와는 다르게 불과 하루 만에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내 보유 종목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될지 고민되는 오늘이었는데요. 미남쌤께서는 2차전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 긍정적 의견 주셨고요. 오늘도 미남쌤과 함께 저희 강의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이 매수를 잘하는 방법,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는 주제인가요? 맞습니다. 네. 매수를 잘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매수를 잘하는 방법 하면은 이제 보통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부터 이제 배우려고 하세요. 네. 근데 매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매수부터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면 이게 애매한 자리인데도 원래는 이제 우리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도 매수해야 되는 종목인 건가 착각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먼저 배워야 되는 거는 매수가 아닙니다.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종목부터,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수연 앵커님. 네. 3가지의 포인트 네, 혹시 오늘도, 기억나세요? 질문 또 들어왔거든요. 이번엔 제가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배열 구간은 매수하면 안 된다. 좋습니다. 정배열 네. 구간 맞습니다. 네. 두 두 번째. 번째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안 된다. 맞습니다. 신고가 종목. 3번째는 뭐예요, 그럼? 세 번째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힌트 있을까요? 힌트. 네, 힌트. 쌍쌍바.
쌍봉. 쌍봉. 쌍봉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쌍봉.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통 책에서 배울 때는 정배열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배워요. 책에서는. 근데 맞습니다. 네. 책에서는. 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책에서 배운 대로 공부해가지고 뭐 시험 볼 거예요? 뭐 자격증 시험 보러 가실 겁니까? 그쵸, 네. 아니에요. 책은 그냥 책일 뿐인 거예요. 바둑의 격언 중에서도 좋습니다. 네, 바둑의 격언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배웠다. 네.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갑자기 기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 무슨 기준이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 우선은 첫 번째 네, 정배열 종목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고가. 신고가 종목. 네, 세 번째는 이제 쌍봉인 종목에서는 네.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쵸. 자, 그거를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네. 간단하게 네, 복습을 좀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종목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었습니다. 네, 완벽한 정배열. 네. 자, 완벽한 정배열을 만든 종목이 지금 8,000원까지 상승이 나는데, 네. 자, 지금 이런 구간, 자,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네. 자, 이런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이제 정배열이 초입 구간인 거죠. 네, 정배열이 초입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은 이제 역배열 구간입니다. 그쵸. 자, 우리 수연 앵커님. 네. 어디서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왼쪽 역배열 저기. 역배열. 네. 왜 여기서 역배열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건데 지금 저 자리가 제일 낮은 가격이잖아요.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것 중에서 네. 지금 이 자리가 그쵸. 가장 이제 낮은 가격이니까. 그쵸. 맞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정배열 종목을 왜 매매를 하면 안 되냐면은 네. 이렇게 완벽한 정배열인 종목은 결국에는 역배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배열 다음은 역배열인 겁니다. 역배열 다음은 정배열인 거예요. 네. 자, 보게 되면 이제 주가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완벽한 정배열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뭔가 추가적으로 상승의 힘이 닿는 것이 아니라 하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결국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제 가장 맨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네. 완벽한 역배열이 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완벽한 정배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여기서 물린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완벽한 역배열까지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리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이제 매매 자체를 반대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 책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정배열에서 매매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쵸.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달리기를 준비하는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왜냐면 달리는 말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말이 이제 잠깐 멈췄습니다. 당연히 달리고 있을 땐 못하겠죠? 달리다가 멈출 때 우리가 그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달리는 말에 그 딱 멈추는 이제 그때 올라탔을 때 이 말이 여기서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 말이 쉬어야 되는 건지 힘이 없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리가 떨어지는 칼날, 떨어지는 그 시작하는 칼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떨어지는 게 시작하는 칼날. 어. 자, 떨어지는 게 시작하는 칼날을 잡아보세요. 다치죠. 다치겠죠. 네. 우리는 다 떨어지고 나서 바닥에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는 칼날. 네. 칼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 결국에는 바닥에 떨어지죠. 그럼 그 바닥에 있는 칼을 우리가 잡아야 다치지 않는 거지. 네. 떨어지는 그 시작하는 칼날을 잡으면은 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정배열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역배열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 이 매수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네. 제가 이제 다음 주 방송에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두 번째, 역사적 신고가. 신고가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봐보세요.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덱스터라는 종목이 자, 이때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덱스터라는 종목이 이때 주가가 상승이 나타날 때 어떤 이슈로 상승을 했냐면은
메타버스 이슈로 상승을 했어요. 아, 한창. 네. 이때 2021년도에 메타버스의 붐이 불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인 종목이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뭔가 이슈가 있겠죠. 뭔가 호재, 모멘텀 또는 덱스터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얼마나 좋다. 뭔가 앞으로 이제 기업의 성장성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도 언급이 나오고. 그렇죠. 뭔가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네. 언급이 나오고. 재료도 있었고. 맞죠? 네. 그럼 이런 종목이 계속 이제 시장에 좋은 얘기들만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이 눈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봐요. 네. 이런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쵸. 자,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역사적 신고가인 종목들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락으로. 결국엔 고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면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데 이 역사적 신고가의 무서움이 무엇이냐? 내가 이 고점에서 잘못 매수했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반토막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 종목이 네. 차트를 넓게 펼쳐보게 되면은 이게 2021년도 때 고점을 찍고 나서 아직도 그 가격에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직도. 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역사적 신고가에 내가 물렸다. 내가 역사에 남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 역사적 신고가로 주가가 올라올지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평생 안 올지 그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정말 무서운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가요? 심지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뭔가 중소형주들만 역사적 신고가가 있고 뭐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들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종목들이 네. 마냥 주가가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수년간 이렇게 꾸준한 상승이 나왔어요. 네. 자, 이게 확인이 되시죠? 꾸준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도 중요한 거는 역사적 신고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10만 원대인데 오. 이 종목이 이때 당시에 70만 원까지 상승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 네. 근데 이 종목이 현재 70만 원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이 가격대가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그러네요. SK 하이닉스만 그러냐?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봐볼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불과 2년 전입니다. 그쵸. 10만 전자 네, 간다. 10만 전자 간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년 전으로 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이때 시장에 어떤 얘기들 나왔어요? 좋은 뉴스 굉장히 많지 않았나요? 좋은 뉴스들 나오고 네. 특히나 리포트들,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을 해주는데 네. 다 목표 주가가 10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때 당시 뉴스에서 항상 떠들던 게 10만 전자였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냐?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은 바보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막 시장의 그런 이제 분위기를 내가 타서 믿고 매수를 진행을 했다. 자, 여기 가격대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네. 중요한 거는 지금도 그 가격을 못 갔어요. 오지 않았어요. 저 8만 원 구간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8만 원 구간에 계신 분들도 네. 많이 있고 그쵸. 9만 원대도 심지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 이 8, 9만 원대에 3조, 4조씩 매수를 했어요. 지금 에코프로랑 비슷하지 않나요?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현재 몇 조씩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매수세가 붙고 있고 시장에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앞으로 2차 전지 뭐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좋겠대요. 네.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그만큼 상승이 나왔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가격, 역사적 신고가에서 물릴 경우에는 매수를 잘못해서 물릴 경우에는 내 평생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SK 하이닉스 이 종목 얼마나 좋은 종목이에요.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특히나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70만 원대의 역사적 신고가가 있었습니다. 확인이 되시죠? 근데 지금 이 역사적 신고가에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10만 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이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신고가 종목들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자리니까. 모를 때는 매수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쌍봉. 쌍봉. 네. 네. 자, 쌍봉. 쌍봉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쌍봉을 보시게 되면 네. 자,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자,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을 보셨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딱 이렇게만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만 이제 주가를 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수연 앵커님 딱 이렇게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어떻게 매매를 좀 뭔가 전고점을 뚫고 네. 막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네. 전고점을 뚫고 네. 돌파를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 네, 같다. 상방에 열려 있는 느낌? 상방이 열려 있는 것 같다. 네. 한 번 이제 막 폭락이 나왔다가 그쵸, 주가가 딛고. 급반등 쭉 나오고 네. 거래량도 발생을 하면서 매물대 돌파까지 나왔네. 그쵸. 뭐 배운 거 지금 다 나오죠? 네, 시청자분들. 네. 근데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나를 보게 되니까 주가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왜 하락이 나왔나라는 걸 보게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차트를 좁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봐야 됩니다. 네. 항상 차트는 최대한 넓게 펼쳐보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차트를 넓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네요. 앞에 결국에는 쌍봉이 생겼어요. 쌍봉 구간이 있었다. 네. 저항 구간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되니까 자, 아직도 그 가격에 한 번도 오지를 못했어요. 이게 보이세요? 아직도 지금 시청자분들 이 가격대에 아직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쌍봉이 무서운 거예요. 나무기술뿐만 아니라 뭐 Y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Y솔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딱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주가가 우상향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종목이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이후에 보게 되니까 고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내가 매수를 하니까 갑자기 하락이 나오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차트를 이렇게 좁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넓게 보는 겁니다. 넓게 보니까 이제서야 보이네요. 네. 아, 앞에 쌍봉 구간이 있었구나. 쌍봉 구간에서는 매매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기준. 정배열 종목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준, 역사적 신고가는 매수하지 않는다. 왜? 역사적 신고가에 매수했을 때 그 가격이 평생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세 번째, 쌍봉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기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차트를 넓게 펼쳐서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에 내가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버튼 누르고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심화적인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HTS를 활용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지 매수하고 매도를 어떤 종목 매수하라고 하니까 그 종목 매수하고 어떤 종목 매도하라고 하니까 그 종목 매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TV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솔직히 그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제가 화요일, 수요일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제가 2달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을 정말 주식에 잘하는 고수로 만들어 드린다? 이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의 시간을 저에게 주시는데 매일매일 저와 소통을 하시면서 주식을 배워가세요. 그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에서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방송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 그 노란 톡 아세요? 노란 톡. 매일같이 이렇게 네. 톡을 알죠, 하는 노란 알죠. 톡. 네. 제가 그거를 이름을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는데 노란색 그 톡이 있잖아요. 톡 울리는 거. 자, 그 노란 톡을 우리 시청자분들 자 핸드폰 갖고 오세요, 지금. 지금 바로 핸드폰 갖고 오시고 저도 핸드폰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핸드폰을 갖고 오셨으면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매일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 톡을 클릭을 하세요. 노란 톡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란 톡 딱 들어왔을 때 맨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 메뉴에 말풍선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세 번째 거. 그 말풍선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상단을 봐보세요. 왼쪽 상단. 보시게 되면 오픈 채팅이라고 있고 그 오픈 채팅 바로 밑에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씨를 입력할 수 있어요. 글씨를 무엇을 입력하시냐? 지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1타 수익 캔들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1타 수익 캔들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저도 입력하겠습니다. 네. 자, 1타 수익 캔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맨 아래에 1타 수익 캔들 주민함 클래스 공식방이라고 있습니다. 전 여기 맨 아래에 표시가 되네요. 네. 보여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 참여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그걸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에 비밀번호 0909 함께 공부하자라는 의미에서 비밀번호 0909입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HTS를 활용하는 방법들,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이 기능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부터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 강의 자료 5개를 올려드릴 거예요. 오. 5개. 네. 이것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인을 해도 HTS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음 주부터는 어떤 강의 자료를 올려드릴 거냐? 이제는 차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그 차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는 그 차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HTS 활용하는 방법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영상들, 강의 영상들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남쌤께서 정말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런 매수에서 가장 먼저 활용이 되는 HTS 설정 영상 미남쌤께서 직접 제작하신 영상입니다. 보시면서 하나씩 설정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영상 올려드린다고 하고요. 총 영상은 5가지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면 HTS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이 있습니다.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1타 수익 캔들 입력을 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 비밀번호 입력 코드가 있는데요. 보이시는 이 0909 숫자 4글자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셔서 HTS 설정 영상은 물론이고 방송 시간 이후에도 미남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남쌤 그럼 저희 이제 오늘 또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 봐야겠죠? 자, 좋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3가지까지 배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2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오. 그럼 총 5가지인 겁니다. 네. 자, 먼저는 음. 네 번째 기준은 하락 추세 전환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락 추세 전환. 뭔가 좀 어려워지고 있네요. 좀 어려워지고 네. 있죠. 네, 우리 네. 수연 앵커님, 네. 하락 추세, 네.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거를 혹시 뭐라고 배우셨나요? 뭐 우하향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우하향? 네. 하락 추세가 나오는 거를 보통 네. 고점을 이렇게 쭉 선을 잇죠. 네. 고점을 쭉 선을 이으면서 하락 추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거를 고점만 이으면 안 돼요. 고점을 잇는 게 아닙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시젠이 16만 원대 상승이 나왔어요. 16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딱 고점이 만들어졌죠. 자, 결국에는 어떤 종목들도 마냥 매일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결국은 상승이 나왔으면은 언젠가는 최고점을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점이 이제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니까 이게 고점이겠죠. 네, 그렇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 반등이 나타났지만 이 고점 돌파했나요? 지금 여기서? 아니요, 못했어요. 돌파를 못했습니다. 네. 주가의 움직임을 봐보세요.
자,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자,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네. 되면은 거래량까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도 봐보세요. 고점 돌파를 했습니까? 못했어요. 돌파를 못했죠? 네. 자,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움직임을 봐볼게요. 움직임을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 고점을 돌파를 했나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우리 수연 앵커님 딱 보셨을 때 여기에 네. 저점이 어딘 것 같으세요? 저점. 저점이요? 저점. 자, 오, 저점이 네. 여기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뭐 여기인 것 같으세요? 저점 그 밑에 있는 검정선 아닐까요? 네. 뭐 여기 지금 여기를 저점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결국에는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네. 저점이 여기구나라는 거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장 밑에 저점이잖아요. 네. 쭉 상승이 나타났다가 하락이 나온 이제 저점. 하락은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여기를 한 번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고점도 돌파를 하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결국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저점을 이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언젠간 이탈을 하겠죠. 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저점을 가까워지겠죠. 이탈한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 그죠? 아직은 이 저점을 깨지 네, 않았어요. 버티고 있어요. 네, 이 밑에 저점을 음. 이탈하지 않았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왔어요. 나와줍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됐나를 보게 되니까 주가가 밀리네요. 반등이 나오나 싶어요. 네. 한번 이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하나 싶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이 이 가격대가 결국에 이 전저점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금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나 이제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금 이제 위에를 올라오지 못하고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오기 전에 완벽한 정배열 구간에서 처음으로 하락에 대한 신호를 보여주는 게 처음으로 나는 이 종목이 이제부터는 하락할 거야,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포인트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을 이탈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종목도 봐볼게요. 네. 우선은 우리는 종목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익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시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은 네. 96,800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네. 결국에는 이 고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주가는 하락이 나오겠죠. 그럼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입니다. 앞으로의 주가가. 네. 네, 그래야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자, 주가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딱 봤을 때 아직 돌파를 못했죠. 네. 네, 앵커님 네. 돌파를 못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아직도 돌파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딱 보시게 되면은 저점이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세요? 네, 이렇게. 거기. 여기 딱 보이시죠? 네. 네,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지지를 받고 있긴 해요. 맞아요. 그렇죠? 종목이 네. 이렇게 막 강하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니까 계속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팩트는 뭐예요? 고점을 아직 돌파를 가지 못했다라는 못해요. 거예요. 네. 고점 돌파는 못했지만 저점을 지지는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종목이 반등하는 구간들도 중간중간에 이제 보이기는 하지만 힘이 약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은 저점을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나왔네요. 이 종목이 하락 추세 전환이 나왔던 완벽한 하락 추세 전환이 나온 거는 예. 이때인 겁니다. 그쵸. 네. 그 이유는 뭐예요? 고점은 낮아지고 네. 저점이 가까워지니까. 고점은 낮아지고 네. 저점을 이탈하니까. 네. 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을 이탈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힘을 내려고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막 반등하려고도 합니다. 힘을 내려고 하지만 이때부터 이미 하락 추세 전환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하락 추세 전환이 나왔다. 이게 다시금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이 앞에 하락 추세 전환이 무효가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여기서 팩트는 여기서 이미 이 종목은 하락 추세 전환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와도 이거는 속임수 구간인 겁니다. 아. 그럼 대부분 어디서 매수를 하세요? 이렇게 올라올 때.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 반등하는 구간이 이미 이 종목은 여기서 이미 하락 추세가 나온 겁니다. 아. 추세 전환이 된 거예요, 이미.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결국은 주가가 하락이 쭉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 아직까지도 그 가격에 오지를 못하죠. 네. 이런 종목은 아무리 못해도 1년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벽한 정배열에서 이제 역배열로 들어가는 그런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래 걸려요. 다시금 이게 역배열이 됐다가 정배열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무리 못해도 1년, 최소 1년은 걸립니다. 최소 1년. 네, 최소 1년.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안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비싸게 매수를 하세요? 싼 종목들도 많잖아요. 비싸게 매수해서 더 비싸게 팔아야지가 아닙니다. 주식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뿐만 그러냐? 아닙니다. 하락 추세 전환은 지수도 똑같아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이 자, 봐보세요. 네, 자, 이 종목이 이제 보셨을 때에 이 종목이 아니죠? 코스피. 지수죠. 네, 네.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네. 자, 지수 차트를 이제 보셨을 때 자, 요만큼 봐보세요. 이게 지금 고가 부근인데 네. 여기서 지금 신고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수연 앵커님 봐보세요. 이게 네. 여기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금 재차 반등을 보였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나요? 아니요. 저건 속임수다. 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건 속임수다. 아직은 속임수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고점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네, 단순하게. 네. 대신 저점이 어디예요? 저점이 여기 잖아요. 네. 그죠? 네. 지금 저점 여기 잡혀져 있잖아요. 그럼 고점이 여긴데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저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상승을 했지만 전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직까지는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죠. 근데 팩트는 뭐예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렇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 종목, 이 주가가 지수가 결국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점을 이탈을 하겠죠. 그럼 이런 구간이 하락 추세 완성형에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락 추세 전환이 나온 시그널입니다. 네. 고점이 낮아지면서 전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가 이제 주가는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락이 나올까라는 걸 보게 되면 네. 아까 1년이라고 최소 1년입니다. 네. 최소 1년인데 자, 결국에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저점도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시게요. 언제까지 하락을 하냐? 결국에는 바닥이 잡힐 때까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래도 이해는 돼요. 너무 쉽게 설명해 이해가 주셔서. 되세요? 네. 자, 보시게 되면 네. 저점만 선을 이어보세요. 저점을 이탈, 저점 또 이탈, 저점 또 이탈, 네. 저점 또 이탈. 이탈, 어. 저점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저점을 이탈하면은 그렇죠? 계속해서 고점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 진행형.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락 추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싶으면은 저점이 이탈돼야겠어요? 저점을 높여야 되겠어요? 높여야겠죠. 저점을 높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종목,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의 끝은 저점이 높아지는 게 하락 추세의 끝인 겁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포인트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구간 볼게요. 지금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점이 만들어졌고 저점을 높였어요. 높였죠. 네. 근데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은 네.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인가요? 아주 역배열이죠. 역배열이죠. 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데 주가는 이동평균선은 역배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역배열에서 시작하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 아.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만 안다 하더라도 네. 역배열, 시작하는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배열, 이미 다 상승한 종목인 거예요. 결국은 정배열이면 역배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역배열은 정배열로 간다. 언젠가는 가는데 네. 우리가 그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 전환을 보면 되겠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 상승 추세 전환에 대한 좀 디테일한 강의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지금까지 포인트는 뭐예요? 하락 추세 전환이 나오는 거는 보지 않는다. 완벽한 정배열에서 하락 추세 전환이 나왔다, 보지 않는다. 하락 추세 전환에 대한 기준. 고점이 낮아지면서. 낮아지고 네. 전저점을 이탈한다. 어. 우리가 보통 고점이 낮아지는 것만 봅니다. 그거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네. 책에서 나온 대로 매매한다고 한들 수익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수연 앵커님, 네. 4개의 기준. 네. 지금 하락 추세 전환만 들었으니까 지금 이것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네. 4개의 기준 완벽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4개의 기준. 첫 번째, 정배열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네. 네. 그 두 번째, 역사적 신고가, 고가의 종목도 들어가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럼 세 세 번째. 번째는 쌍봉도 매수하지 않는다. 쌍봉에서 매수하지 않는다. 네. 자, 그럼 4번째는 뭔가요? 오늘 배웠던 이 하락 추세로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이 이탈되는 경우도 역시나 매수하지 않는다. 와우, 와우. 완벽합니다. 네. 완벽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기억을 하세요? 하신대요. 하신다고 네, 합니까? 하신대요. 네. 텔레파시가 통하나 봐요.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은 조금 깊이 우리가 이제 배워봤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 이 종목이 결국에는 단순한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국엔 상승을 하면 하락이 나오고 하락을 하면은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승이 나온 종목이 하락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하락으로 진행이 될 때 어떤 신호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는 정배열인 종목인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신고가 종목인 겁니다. 세 번째는 쌍봉인 종목인 거예요. 네 번째는 하락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온 종목인 겁니다. 지금 5번째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이에요. 없어요, 시간이. 이거는 이제. 네.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그럼 특별히 내일 방송을 진행해 드릴게요. 아. TV 방송을 출연하지는 못하지만 네. 다른 전문가님이 나오시겠지만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내일 특별히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5번째 강의를 매수하면 안 되는 이 5번째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노란톡을 켜시고 네. 1타 수익 캔들을 통해서 이제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데 노란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노란 톡에 들어오신다. 주미남이 생초보를 위한 온라인 공개 방송을 내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강의 영상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HTS를 설정하고 뭔가 활용하고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런 기초적인 강의 영상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미남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 TV 방송보다도 훨씬 더 재밌게 좀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유익하게 방송을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참여를 하시냐? 지금 아래 나와 있죠? 네, 핸드폰을 켭니다. 핸드폰을 켜고 노란톡을 들어가신 들어오세요. 다음에 네. 거기서 돋보기 버튼에다가 1타 수익 캔들 입력을 하시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비밀번호는 0909. 아무것도 모르겠다. 여기 옆에 QR코드 있잖아요. 네. 이거 QR코드를 그 카메라 딱 갖다 대면은 뭔가 링크 하나 뜰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남쌤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HTS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작 영상 따라하시면서 배워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 내일 저녁 8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1타 수익 캔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은 불탄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